자,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오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연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LS Closing Bell Now,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증폭하고 있던 가운데 대통령마저 감염이 되면서 다시 한번 팬데믹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죠. 몇 시간 전 대통령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 백악관 복귀가 가능할 거라는 보도가 전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혈중 산소 농도가 낮게 측정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대통령의 확진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이슈가 코로나19 문제로 집중되면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과 동정표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맞서는 중입니다. 한편 현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1차 후보자 토론을 가졌던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또한 예상에 못 미치며 증시에 부담을 주는 듯 했는데요.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66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80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의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신규 부양책 관련 낙관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이어서 부양책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바이러스 감염이 부양책 협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며 합의에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낙관적인 견해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전은 없는 만큼 부양책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 종목 모두 2% 이상 떨어지면서 기술주 2.5%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또한 2% 가까이 내렸고요. 반면 펠로시 의장이 항공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항공주는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 각각 3%, 2%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 거래에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죠. 먼저 다우지수 장중에 43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힘을 잃고 134포인트 하락한 27,68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변동성 보였지만 후반에는 기술주 약세와 함께 끝내 힘을 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2.2% 떨어진 11,075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장중에 1.7%까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후반에는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이죠. 1% 가까이 하락한 3,348선에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주요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주간 전체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꽤 크게 내렸습니다. 4%나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날 나왔던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66만 1,000명에 그쳤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코로나19 확진 판정도 역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펙, 그러니까 원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서 이 지난 9월 원유 수출이 하루 66만
6만 배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 리비아 쪽에서의 수출 증가 때문이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39달러 수준이었던 유가는 이 36.99달러까지 4%나 크게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36.99에 WTI 가격이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이날 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제 금값은 오랜만에 1,900달러를 다시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부양책 합의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0.69%를 기록했고,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0.1% 정도 올랐습니다. 93.8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대선 구도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더 기울었다라는 월가의 전망을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발빠른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대두가 좀 됐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전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를 뒀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를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행들의 코로나19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 백악관의 방역 실패가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민주당의 승리에 대비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정권 교체에 따라서 세금이나 무역, 예산의 변화에 따라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달 15일로 예정된 2차 TV 토론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두 자릿수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는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주말 사이 4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직접 공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지는 트윗을 통해서는 재빨리 이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토요일 저녁에 4분짜리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동영상의 모습인데요.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한 지 24시간 만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 비해서 다소 혈색은 조금 창백해 보이지만 말하는 데, 호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는 동영상에서 직접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고 또 곧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온이 몇 도인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은 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지는 트윗을 통해서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트윗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미국은 부양책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한다면서 대문자를 이용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내자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다소 양호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열리게 되는 7시 지수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오는 12월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신에서는 소식통을 통해서 자금 조달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는 300억 달러, 35조 원에 달하는 시총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 투자자들에게 2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면서 평가된 당시의 기업 가치 180억 달러를 훌쩍 웃돌
웃도는 수치입니다. 당사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 12월 중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시장이나 대선 상황 등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에어비앤비는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신청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산업이 타격을 입어서 기업 공개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일정이 무산되는 듯 싶었지만 이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은 대형 호텔보다는 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임대 숙박을 선호하면서 에어비앤비가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하루 숙박 예약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너그룹 뮤직이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등에 이어서 올해 또 하나의 최대 규모 IPO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기 게임 시리즈의 확장팩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지난 금요일에 5.3%나 급락했습니다. 물론 시장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런 안 좋은 악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낙폭은 꽤 컸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원래 인기 게임 시리즈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우리가 흔히 줄여서 와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8번째 확장팩인 섀도우랜드 어둠 땅을 오는 27일에 원래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석 프로듀서인 존 하이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섀도우랜드, 즉 어둠 땅은 기존의 그 어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확장팩보다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출시를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출시 연기가 2020년도 회계 실적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출시 연기에 따른 시장 평가는 어떨까요? 키뱅크 캐피탈 마켓에서는 그냥 단기간의 출시 연기는 게임의 질 개선 신호라고 평가를 하면서 관건은 얼마나 출시가 지연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시 지연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